네, 안녕하세요. 식신생제입니다. 오늘 보실 사주는 03년생, 올해 17살 된 여성인데 학생이죠. 고1. 오늘 주제는 좀 진로라든가 적성,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쪽의 길로 가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겁재격에 용신, 비견이 투출되어 있네요. 겁재격에 비견이 투출되어 있는 형태. 기본적으로 일단은 비겁들하고 많이 그런 환경에서 경쟁하거나 투쟁, 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다분하겠죠. 그러니까 고1이라는 그런 환경이니까 한창 공부해야 될 시기, 이런 공부해야 될 시기에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이런 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좀 경쟁을 많이 이끌어내는 환경에 많이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겁들이 많은 환경에 집어넣으면 혼자 스스로 알아서 경쟁자들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좀 공부를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고, 비겁이라든가 비견이 용신으로 투출되어 있는 형태는 어느 정도의 성격은 있는 거예요. 좀 자존심도 세고 좀 굽힐 줄도 모르고, 이 비견하고 겁재들하고 사이에서의 투쟁하는 거니까 내 사회는 전쟁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애들은 경쟁을 일부러 시켜줘야 돼요. 이런 경우는. 정인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정인이 있다는 거는 내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러니까 선택적인 십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견 같은 경우는 이 월직 겁재 격에서 올라온 병화가 수출되어 있는 그런 비견이기 때문에 내가 접하는 사회는 항상 사람들이 많고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은 저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필수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환경이라는 소리죠. 이 17살에게 진로를 정해줄 때 뭔가 딱 그 조각을 하면서 뭐 칼로 딱 자르듯이 딱딱 분재하는 형태로 가시면 좀 곤란하고, 뭔가 좀 폭넓게 좀 진로를 잡아줘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일단 비견의 환경, 전쟁터 같은 경쟁, 전 경쟁의 심리, 투쟁의 심리가 다분한 형태로 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진사, 진사에 지망살이 있죠. 이거는 뭔가 잡았다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는, 만약에 낚싯대로 이용해 가지고 한 마리씩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그물을 펼쳐 가지고 한 번에 싹 쓸어 담고 배 위에 올려 가지고 싹 풀어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 물고기를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 이 물류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류.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요?
사화 자체의 물상으로 보면 좀 화려하고 번잡하고 교통이 발달한 곳, 좀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게 사원이 방합을 이뤘으니까 뭔가 이 미토 자체는 시장, 번잡하고 진짜 혼잡하고 사람들이 최고조로 모여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겁제에 이 미중 정화까지 있으니까 이거 양인이에요. 인간 입장에서, 정화 입장에서는 양인이에요. 사람들이, 물류, 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동하는 그런 환경이죠. 그 환경을 진사로 잡고 풀어주고, 이런 모습 보면은 물류 아니면 교통 아니면 무역이라든가 이런 쪽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전쟁터니까 겁제격이니까 몸을 쓰는 일, 그러니까 몸을 가꾸는 일, 운동, 이기려고 하는 투쟁심, 잡고 풀어주고 하는 경찰, 교도관, 몸 쓰는 일이니까 군인,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자리가 국가 자리잖아요. 일지하고 국가 자리하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이런 그 공무원직 같은 경우는 국가 자리하고 연결이 되어야지만 될 수가 있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적성적으로는 맞아요. 적성적으로는 맞고 뭔가 몸을 써야 되고 뭔가 좀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잘 맞겠죠. 이런 부분이. 그런데 국가 자리하고 연결이 잘 안 되니 이거 해면미 운동, 목 운동, 이거는 사유축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격각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적성은 맞는데 뭔가 시험을 쳐서 들어가거나 조금 국가 자리하고 인연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적성에 맞지만은 쉽지는 않다, 잘 되지는 못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사유합으로 이런 쪽이 맞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진사를 쓰면서 사람들이 많고 뭔가 복잡되고 뭔가 활기가 넘치고 화려하고 이거 사통팔달, 이거는 시장, 뭔가 복잡하고 그런 형태의 적성이 좀 맞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이런 쪽이 잘 맞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적성을 갖더라도 이 사람은 겁제격이기 때문에 머리보다도 몸을 쓰는 직종이 더 맞지 않을까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인을 갖고 있고 일간 대비 일지 자체가 12운성적으로 장생이기 때문에 장생 자체는 몸보다도 머리를 쓰는, 그러니까 몸과 머리를 다 갖춘 형태라고 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몸을 쓰는 그런 형태가 조금 더 맞을 수가 있겠다. 이런 쪽이 잘 맞고 이런 쪽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 학생이 원하는 거는 그런 거 있죠. 공항 같은 거, 인천 공항 같은데 가보면은 그 물품 관리하는 곳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가방이라든가 캐리어 같은 거, 그런 거를 모아놨다가 그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이런 무역, 이런 교통 같은데
그런 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적대면서 물건이라든가 좀 진사에 지망살로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그런 형태의 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래도 몸을 쓰는 좀 직종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적성이니까. 이게 국가 자리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이런 쪽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경비 쪽이죠. 경비 뭔가 관리해주고, 그 물류라든가 공항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를 좀 바로잡아주고 그런 형태, 이런 쪽은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사주는. 그리고 사주 그 해석을 하실 때 뭔가 좀 딱 틀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기준은 세우는 건 좋은데 기준이 너무 고착화돼 가지고 틀에 꽉 짜여 있으면 해석이 좀 다분화 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 자리를 보면, 이거 용신, 격, 부모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근데 내 격을 이루는 자리. 그러면서도 사회 환경, 겁제격이니까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이거를 그냥 기준으로는 부모 환경, 사회 환경이라고 딱 잡아주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만 일단 이거를 가지고 원처 해석을 하는 게 당연한데, 사주 내에서 만약에 이 정의는 공부, 자격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어머니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살을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간을 방어해주는 역할, 어려움을 그래도 이 일간한테 이해시켜주고 뭔가 환경에 적응시켜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어머니의 역할이잖아요.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는 부모 환경을 여기서도 볼 수도 있고, 십성적으로 정인이 어머니니까 어머니 환경은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 형제 환경인데 겁재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물어보면 돼요. 형제들. 근데 관계가 어떠냐? 이게 부모 형제 환경인데 사유합으로 합을 이루죠. 평상시에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합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공동의 목표가 있어서 같이 잠시나마 뭉쳐있는 형태의 합이고, 이렇게 방합을 이루는 거는 형제의 의리, 뭔가 의기투합하고 사회적으로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단지 형제의 인연으로, 피의 인연으로, 혈연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방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삼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도 방합에 연결되어 있는 게 더 크겠죠. 더 끈끈하고 애틋하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나하고는 사회적으로 연결된 부모인데, 이 정화 입장에서는 정미 이 자체가 양인이면서 식신이에요. 인간 대비 양인이에요. 그럼 이게 형제란 말이죠. 부모가 나하고는 사회적인 합을 하면서 다른 형제하고는 방합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부모가 나보다도 형제하고 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가 아예 나를 챙겨주지 않는 건 아니고 지살 역할을 하죠. 사유축 합이니까 삼합의 지살 역할, 펌프질 해주는, 내가 장성이니까 나를 도와주는, 뭔가 제공해주고 뭔가 광고해주고 홍보해주고 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 합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합을 해주는, 그냥 챙겨주는 형태예요. 여기는
그러면 이게 형제의 자리라고 보면, 그러니까 형제, 부모 형제 자리 여기인데, 양인이니까 이것도 형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가 갖고 있는 편관. 좀 허세도 있고, 뭔가 가오잡고, 좀 의젓한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로는 식신, 양인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이 형제는. 그러면서도 자체 내에 식신, 제사를 하는 형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놓고 봤을 때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형제예요. 형제가 편관을 가지고 나에게 어려움이 편관의 살로 나를 쳐낼 때 부모, 특히 어머니가 정인이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니가 깔고 있는 건 상관이죠. 상관페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말이나 언어로 썰을 푸는 그런 직종의 일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갖고 뭐 상담이라든가 강의라든가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부모, 어머니, 특히 어머니. 그러니까 이분의 어머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준은 정하되 여기에 너무 틀만 잡혀 있으면 전체적인 뭐 어머니라든가 형제라든가 그런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긴 자식 자리인데 어떻게 어머니를 볼 수 있냐? 정인이니까 어머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상관폐이니까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되어 있는 어머니겠죠. 그러면서 말로 상담을 한다던가 강의를 한다던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예요. 여기도 보세요. 월지 지장간을 보면 상관, 재성, 상관 생제하는 어머니죠. 그러니까 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어머니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자격을 갖고 썰을 푸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십성적으로 육친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원격이 정사니까 좀 관여지도, 그러니까 뭐 뿌리가 있는 비견이죠. 비겁이죠. 그러니까 식성도 마찬가지, 재성도 마찬가지지만 뿌리가 있다는 거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뭔가 좀 자기의 성격, 뭔가 좀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잘 나가려고 하는, 그래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부모 자리가. 더 구체적인 것은 내 기술, 상관의 기술을 가지고 생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모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정유라는 거 자체가 뭔가 좀 장생이면서 좀 어린애스러우면서도 경쟁의 그런 환경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경쟁을 하고 막 그런 거 자체를 좀 꺼려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둘 다 있는 거예요. 경쟁도 있고 어린애 기술도 보이면서 뭔가 좀 챙겨줘야 되고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챙겨주는 거예요. 여기도 진유학금으로 있죠. 어머니가 이거를 어머니로 보면 상간생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도와주는, 돈적으로. 자식 자리라고 보시면 자식이 상간팽이라는 자식이에요. 그러면서도 상관으로 생제하는 자식이고,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이 나중에 자식의 역할로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양인이라는 거는 잘 쓰면 나의 무기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사유화, 사오미 합으로 방합을 이루어서 화의 기운으로 내 금을, 금금목, 아니, 화급금하는 형태. 내 일지는 내 몸도 될 수 있지만 내 배우자도 되면서 십성으로 편제잖아요.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되면서 내 배우자를
사오미의 비겁국의 그런 비겁급의 사람들이 내 배우자를 갈취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배우자 입장은 인기가 많은 남자예요. 여기는 사오미 방합에 둘러싸여 있는 정화 사오미 방합에 비겁들에 둘러싸여 있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편제를 들고 있죠. 천을기인의 천을기인이면 정유라는 일기격의 그런 일주들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자체가 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편제보다도 더 부티가 나요. 돈을 더 많이 들고 있거나 뭔가 좀 부귀하거나. 그러니까 부귀라고 따지는데 이 편제는 부예요. 좀 부티가 나는 거예요. 관은 이 귀한 상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가 일단은 편제 귀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편제의 큰 사업성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비겁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기 많은 사람이다. 장생이니까, 또 배우자 자리가 장생이니까 머리를 쓰면서 돈을 버는, 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고, 사업적으로 이 겁재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배우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배우자 자리가 사유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비견이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남자예요. 이 배우자가. 이거 그냥 부모 형제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부모 형제로만 보시면 그냥 해석이 딱 그냥 단편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배우자 자리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튀어 올라와 있는 글자가 용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 자체가 천간으로 글자가 떠올랐잖아요. 용신이. 그러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활동적인 사람이고, 단지 이 배우자가 일간 대비 겁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남자가 사업을 할 때 여자들하고 많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남자겠죠. 그러면서도 장생이니까 잘생겼고 머리 쓰면서 사업적으로 돈을 버는 남자인데, 연결이 되면서 용신으로 튀어 올라와 있다. 잘 나가는 사람이다. 돈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사주 원국으로 해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일단 대운이나 세운을 다 떠나서 사주 원국만 일단 자체를 놓고 해석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 그 적성이라든가 뭔가 직업성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부모 형제 자리도 그냥 단지 여기서만 해석을 하면서도 육친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면서 나랑 연결되어 있는 글자가 이게 튀어 올라와 있으면은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배우자 자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비견에 둘러싸여 있는 배우자 장생,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같이 봐주셔야지 배우자의 모습도 나오면서 부모의 모습, 형제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가 하는 일, 구체적으로는 뭐 이런 상관생제하는 역할, 그러면서도 한성격 하는 어머니이면서도 나를 챙겨주는 어머니, 생해주는 어머니, 상관을 쓰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내 배우자하고 진유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사이도 괜찮겠죠? 내 배우자하고 부모 자리하고 사유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사이는 좋아 보여요. 그런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이게 자식 자리니까 지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자식을 가져가지고 그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가 좋아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싸움이 방압의 형태가 강하다 보니까 이 배우자가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죠. 비겁들로부터 배우자가 노출이 되어 있다. 뭐 군겁쟁제도 되지만 이 배우자로 보시면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추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인 거예요. 이 비겁들에 의해서 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자체가 부티가 나면서 귀인이기 때문에 잘 나가고 인기가 많은 남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사주 원극을 해서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그러니까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좀 상담을 하면서 피드백이 되어야지 더 구체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이거를 뭐 남자로도 볼 수 있고 돈으로도 볼 수도 있고 어머니, 자식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양간 같은 경우는 양인을 잘 보시는데 음간 같은 경우는 양인을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간목은 묘목이 양인이에요. 을목 자체는 음간이죠. 이건 진토로 보시면, 왜? 진중 을목이 있기 때문에. 양인 병화 오죠. 정화 미토예요. 양인 무토 오화예요. 병화와 같이 가는 거예요. 기토는 미토 기임이 양인을주예요. 정임이 양인을주. 경 유금이에요. 지지로 양인이에요. 다. 신금은 신이 양인이 아니고 술토예요. 임수는 자, 개수는 축. 자, 보세요. 양간은 그냥 겁재로 보시면 돼요. 양간들은 겁재로, 음량이 다른 겁재로 보시면 되고, 이 무토 같은 경우는 이 병화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잘 보시는 게 좋고, 경금, 뭐 신금, 유금, 보시면 되는데, 음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음간, 이거 임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간 같은 거는 겁재로 보시는데, 음간 같은 경우는 진토로 보셔요.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을일간의 경우는 진토가 양인, 아니, 진중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 미토 정화가 있죠. 미중 정화.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 술중 신금이 있잖아요. 양인으로 뭐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은간은 술토. 그러니까 을목진, 정미, 을미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고, 개도 축토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양간은 헷갈려 하시지 않는데, 이런 은간처럼은 은간들은 좀 양인을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냥 외워두시는 게 편해요. 이런 건. 양인이면서 신금 입장에서 양인이면서 정인이죠, 정인.
정인 양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무토인데 우하잖아요, 양인이. 이것도 정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인 양인을. 은근히 이 무토 무일주 같은 경우는 지량마라고 하거든요. 지량마. 머리도 쓰면서 양인의 육체적인 그런 몸도 쓰는, 둘 다 쓰는 그런 지량마. 양인 중에서도 이 임자 좀 많이 세죠. 임자도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하면서. 병호도 세고. 개축일주 자체가 백호이면서도 양인이면서도 아주 강해요. 개축 자체가. 이런 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건 몇 개 안 되니까 암기해 두시는 게 좋고. 여기서도 일지 자체는 정유로 장생으로 약하디 약하죠. 근데 머리 쓰는 사람이 장생은. 근데 정화 입장에서는 이 형제 양인, 형제는 딱 부러지는 식신을 갖고 있잖아요. 식신 양인을.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기술 쓰는 사람이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어요. 식신 제사를 하니까. 이게 부모가 도와주기도 하고. 어떻든 이게 귀인인 천을귀인은 천을귀인이다. 그런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다. 아주 잘나고 잘생긴. 배우자 자리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글자가 튀어 올라와 있다. 대표 글자가. 이 돈도 잘 벌면서도 되게 비견이 튀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성격적으로나 아니면 외모적으로나 잘생겼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는 비견이니까 완고하면서 뭔가 추진력 있고 사업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어, 어. 그러니까 이 오늘 사주 보는 핵심은 뭐 적성도 중요하고 이 고1 학생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글자마다의 해석, 하나의 단편적인 해석으로만 그 할 수 있다면 좀 너무 이 8글자를 가지고 해석 자체가 너무